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경우의 수 파트, 순열 조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가 일단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용어 같은 거를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하는 거 습관이 필요해요. 제가 계속 그렇게 문제를 풀어줄 건데 그냥 이해했다고 해서 끝내지 말고 내가 그리는 그림도 따라 적으면서 해보시고 자기가 풀 때도 그렇게 해보는 거를 해봐야 돼요. 알겠죠? 문제는 쉬운 거 말고 어려운 거 풀 때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쉬운 거 할 때 그렇게 공부해야지 어려운 걸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일단 이 용어가 사건과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이 용어부터 한번 정리하고 볼게요. 시행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 경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죠? 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요. 주사위 한 개를 스마트 TV 점수 옵니다. 기다리십시오. 에? 탈락됐죠. 근데 다시 후보로 단체됐다고 연락 와가지고 네, 뜻밖의. 그래서 주식을 팔았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조금 팔았죠. 그 한 개 던지는 건 시행인 거예요. 시행. 알겠죠? 이건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이야기해요. 실험이나 관찰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알겠죠? 그걸 시행이라고 하는데 던졌잖아요? 그럼 나오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여기서 따라오는 게 뭐가 있냐면 같이 따라오는 게 모든 경우가 나와요. 모든 경우의 수. 아니, 모든 경우가 나온다고요. 저기 세상에 가져가시면 돼요. 그냥 모든 경우가 나오는데, 자, 주사위 따지면 나오는 경우가 뭐 있어요? 모든 경우가 1 나올 수도 있고 2 나올 수도 있고 3 나올 수도 있고 4 나올 수도 있고 5 나올 수도 있고 6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요거를 좀 유식하게 표시하면 집합이라는 거를 배운 애들과 몇 개 있는데 이렇게 집합기 중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중괄호 안에 모든 경우를 콤마를 기준으로 이렇게 적어줘요. 이 원소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경우를 원소로 나타내는 집합을 근원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일단 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알겠죠? 모든 경우 나왔잖아요? 시행을 할 때마다 모든 경우 무조건 나오죠. 또 시행하게 돼볼까요? 동전 두 개를 서로 다른 아니죠.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던졌어요. 여기까지도 시행이죠. 그죠? 그럼 여기 나오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이거는 두 개니까 순서상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앞 나올 수도 있고요. 순서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앞, 뒤, 앞, 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총 몇 개 나와요? 네 가지 나오겠죠? 알겠어요? 참고로 요 H는 요 헤드 해가지고 이마 맞죠? 네. 그 다음에 T는 뭐예요? 테일 해가지고 꼬리. 그러니까 앞이고 이거 꼬리 뒤잖아요, 맞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앞과 뒤를 HT라고 했어요, 알겠죠? 알겠어요? 자, 이런 경우 4개 나오겠죠, 맞죠? 시행을 할 때마다 모든 경우는 나오겠죠.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도 6개고 4개 나오겠죠. 알겠어요? 일단 이게 제일 시작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사건은 뭐냐? 이거 했어요. 그럼 이 경우의 사건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부분들을 얘기한 거야. 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사건은 뭘 얘기하면 A라는 사건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짝수가 나오는 사건. 자, 짝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건 A가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짝수는 뭐였어요? 2하고 4하고 6 3개 있겠죠. 3개 맞죠?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의 수인 거예요.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러면 주사위 한 개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세 개라고 쓰는 거예요. 3이라고 쓰는 게 경우의 수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쉽죠? 네? 알겠죠? 그 다음에 동전을 또 사건 한 개 더 해볼까요? 이번에 뭐 할까요? 3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잡으면 B는 뭐 돼요? 3, 6인 거죠? 맞죠? 그럼 경우는 3, 6이고 경우의 수는 뭐예요? 두 개죠. 사건 B의 경우의 수는 두 개죠. 알겠어요? 네? 쉽죠? 뭐 5의 약속하면 1, 5 두 개죠. 맞죠? 안 나왔잖아. 맞지? 너무 쉽지? 중학교 2학년 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이 시행에서도 똑같이 뭐 C란 이렇게 쭉 나누고 요 시행에서는 어떻게 집합을 뭘로 잡을까? 사건을 이렇게 뭘로 잡을까? A를 서로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으로 잡았다 하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HH하고 TT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이해하지? 그럼 이거는 두 가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맞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알겠죠? 그럼 문제를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어떤 시행인지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경우의 수를 볼 때는 항상 그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건. 맞지? 그럼 사건이 뭔지를 파악하면 그 사건의 경우들이 뭔지 알면 경우 수를 파악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항상 읽을 때 선생님이 여기 딱 꺼가지고 읽을 거야. 보통. 지금 문제는 쉬우니까 안 읽어도 상관없는데 시행까지를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쌤은 보통 풀로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슬러시 이렇게 딱 끄잖아. 그러면 이 앞에가 시행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아시겠죠? 그런 습관을 좀 기르면서 공부하면 되겠어요. 너무 기초를 하고 있는데, 알겠죠? 뭐야 이거?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면 되는데 여기 읽어보고 갑시다.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사건이라 했죠.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사건이 됐고 경우의 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가지수라고 얘기했는데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이까지 시행이죠. 그다음 호수의 눈이 나오는 이건 사건이죠. 경우는 1, 3, 5 경우죠. 세 가지는 경우의 수죠. 뭔지 알겠어요? 이해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또 한 개 뭐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몇 번 해볼까요? 뭐 금방 하죠 이거.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첫 번째 1, 2, 3번은 맞죠? 그 4, 5, 6도 다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쉽죠? 네?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이거는 뭐 시간 안 줘도 되겠죠? 소수의 눈이 나온다. 이거 뭐예요? 몇 가지예요? 세 개. 이거 너무 쉽잖아. 2, 3, 5가 소수지? 맞죠? 자, 요거 한 게 이제 수용도에서 잠깐 얘기하고 갑시다. 수용도. 자, 수용도는 뭐냐면 수용도는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한 개가 수용도인 거예요. 수용도. 알겠죠? 이해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세 개의 문자 A, B,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수래요. 그러면 일렬로 나열할 거잖아요. 이렇게 일렬로 나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세 개를 나열해야 되는데 뭘요? A, B,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예요. 맞죠? 그죠? 그러면 경우를 한 개 만들면 뭐가 돼요? 뭐 다 쓴다면 뭐예요? A, B, B가 있을 수 있고요. B, A, B가 있을 수 있고요. B, B, A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경우 나오겠네요. 끝이죠? 경우를 다 쓴다 하면 하나, 둘, 셋, 세 개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렇게 써도 되는데 수용도라는 건 뭐냐면 자, 제일 처음에 오는 거, 두 번째 오는 거, 세 번째 오는 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는 건 뭐예요?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겠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오는 거는 A가 왔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건 B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B 오는 경우밖에 없을 거고 또 얘도 B 오는 경우밖에 없죠? 얘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 첫 번째 B가 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어요?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밖에 세 번째 자리는 얘는 무조건 B 와야 되고요. 얘는 무조건 A가 와야 돼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써야 될 거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를 수용도라고 이야기해요. 알겠죠? 네? 수용도는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안 어렵죠?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왜냐면 문제가 쉬워서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어려우면 이 수용도를 가지고 어려운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런 수용도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봤어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 수용도를 이용해가지고 A, B, C를 일련하는 경우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해보세요. 수용도는 좀 중요하니까 한번 하고 볼게요. 해보세요. 이거 좀. 수용도 그려야 돼요. 그렸어요? 다 했니?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 자, 4개죠, 4개.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 A 2개, B 하나, C 하나 있네. 그럼 첫 번째 A가 올 수도 있고 첫 번째 B가 올 수도 있고 첫 번째 C가 올 수도 있다. 맞지? 자, 첫 번째 A가 왔다고 쳐보자. 그럼 남았는 건 이만큼 남았네. 이만큼. 맞지? 그지? 그럼 여기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겠네. 맞지? 이해가지? 그 다음에 A가 왔어. 그러면 남았는 건 뭐야? B, C가 남았잖아. 맞지? 그러면 세 번째 여기는 뭐야?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어. 맞지? 그럼 여기 A, B가 왔으니까 여기는 자동으로 뭐야? C가 와야 되고 얘는 무조건 B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A, B를 썼어. A, B를 썼으면 지금 A 하나, B 하나 없어졌으니까 A, C를 이제 올 수 있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A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겠지. 그럼 여기 A가 왔으면 얘는 C가 오는 거고 얘는 A가 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A, C가 왔다 쳐봐. A, C가 첫 번째, 두 번째 왔다고 쳐봐. 그러면 세 번째는 A, C를 썼으니까 이제 A, B 남았잖아. 여기 A가 올 수도 있고 여기 B 올 수도 있겠지. 맞지? 그러면 여기 A, C, A 했으니까 여기는 자동 B가 와야 될 거고 A, C, B가 왔으면 여기는 자동 A가 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알겠지? 알겠어? 물론 이거 나중에는 수용도 안 그리고 그냥 풀어요. 근데 일단 수용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번에 첫 번째 자리에 B가 오는 경우 한번 해볼까? B가 오는 경우. 자, B가 왔어.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가 돼? B는 썼으니까 올 수 있는 거는 A 아니면 C밖에 없지. 맞지? 그럼 B, A를 썼다? 그럼 A, C가 남았으니까 여기 뭐가 돼? A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여기 오면 C가 되고 얘는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 C를 썼어. 그럼 AA 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AA 밖에 없지. 아, 요 3개 있네, 3개. 얘는 6개고 얘는 3개. 맞지? 알겠니? 그 다음에 C는 첫 번째 C가 왔어. 첫 번째 C가 왔으니까 이제 남았는 건 뭐 있어? A, B밖에 없지. 종류가. 그럼 두 번째 오는 거는 A가 오든지 B가 올 거야. 그럼 A가 왔다 쳐봐. 그럼 A, B 남았으니까 여기 뭐가 돼? A가 오고 B가 올 수도 있고 B가 오고 A가 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C, B가 왔어. 첫 번째 C하고 두 번째 C가 왔단 말이야. B가 왔단 말이야. 그럼 남았는 건 A밖에 없으니까 A 오고 A 오는 것밖에 없지. 그럼 얘도 뭐가 돼? 세 가지 나오겠지. 그래서 이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개야? 이거 다시 해보면 몇 개야? 6개, 3개, 3개니까 12개가 나오지. 경우의 수는 12가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알겠죠? 물론 나중에는 수용도 안 그리고 이런 간단한 문제는 푸는 걸 해요. 수능이라는 걸 배우면. 알겠죠? 근데 일단은 기본은 일단 얘기해요.
모든 경우의 수 문제는 다 수용도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알겠지? 수용도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야 지금은. 쓸 줄 알고 이해하면 돼. 알겠지? 요거 내가 좀 이따가 단톡방 만들 거거든? 그래가지고 영상 찍은 거는 그 공유할 거야.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비공개 올려서 내 공유한 사람만 보게 이렇게 올릴 거거든? 그럼 너 그냥 그거 보면 될 것 같아. 혹시 모르면. 알겠지? 오케이? 넘어갈게. 다른 건 밑에 것도 해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이제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 이제 할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일단 먼저 뭐 했냐면 용어들 했고요. 용어들 맞죠? 읽었을 때 이게 시행이고 이게 사건이고 이런 거에 대한 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수용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봤어요. 맞죠? 지금 모두 다 뭐예요? 경우를 다 나열하는 거의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갔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념을 할 거예요. 개념 52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데 얘들아 집중만 잘해주면 꾸준하게만 듣기만 해도 그래도 교과서 문제는 거의 한 80, 90%는 그냥 껌이야 껌. 알겠지? 자 볼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고 이거 두 번째 거 할 거야. 그럼 합의 법칙은 뭐야? 덧셈이지. 곱의 법칙은 곱셈이지. 맞지? 그 이거는 뭐냐면 부제목은 언제 더하냐? 언제 곱하냐? 이 얘기야. 알겠지? 그 경우의 수에서 계산할 거는 더하기하고 곱하기밖에 없어. 근데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더 곱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 개념의 핵심인 거야. 뭔지 알겠지? 자, 한번 읽어볼 건데 합의 법칙은 뭐냐면 이런 거야. 사건 두 개가 있지. A, B.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했지. 알겠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 더하기 n이다. 이렇게 있겠지. 글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 봐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을 구하세요. 겠지. 자, 이게 사건 두 개로 뭐 나왔냐면 사건 하나는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거를 사건 A로 준 거고 그 다음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거를 사건 B로 준 거야. 알겠지? 이 두 사건이 있는 거야. 그럼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야. 그러면 A 사건은 자 주사위 한 개 던질 때 이게 시행이잖아. 시행. 맞지? 전체 경우는 1, 2, 3, 4, 5, 6이 전체 경우일 거고 A는 2 이하니까 1, 2가 될 거고 B는 5 이상이니까 5, 6이 될 건데 맞지? 이까지 이해갔지? 저 앞에 거 해놓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2 이하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물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가 이 주사위 던졌을 때 한 번 던졌을 때 동시에 나올 수 있어? 못 나와?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못 일어나. 주사위 던졌는데 1이 나오면 얘는 맞지만 얘는 아닌 거고 맞지? 2가 나오면 맞잖아. 주사위 던졌을 때마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지. 주사위 눈을 딱 확인했을 때 갑자기 어쨌든 2다가 갑자기 5가 될 수 있니? 아니잖아. 나오는 결과는 하나인데 A와 B가 사건이 동시에 나타나진 않잖아. 맞지? 안 그래?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굳이 어렵게 가르치는 이유가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 그냥 생각하면 다양한 거 아니야? 2 이하의 눈이 나온 경우는 1, 2 두 가지. 5 이상의 눈이 나온 경우는 5, 6 두 가지. 그러면 2 이하 또는 5 이상의 눈이 나온 경우는 두 개 더하는 4. 더하는 거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 근데 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나왔어. 한 개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하는 건 또는 같은 얘기지.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물었어. 사건이라는 말을 안 써도 그냥 경우의 수를 물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A라고 했고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B라고 뒀다 쳐봐. 그러면 이 A는 뭐가 되지? 2, 4, 6이지? 소수니까 이거는 뭐야? 2, 3, 5지? 왜? 주사위 한 개 던지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경우는 나오는 거야. 맞지? 안 그래? 근데 이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없어?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 뭐가 나왔을 때? 어떤 경우가 나왔을 때? 2가 나왔을 때. 맞지? 2가 나왔다 하는 거는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동시에 일어난 거잖아, 사건이. A 사건도 일어났고 B 사건도 일어난 거야. 2가 나오면. 맞지? 안 그래? 그때는 이거는 몇 가지라고 경우수 몇이라고 이게. 또는이긴 하지만 3 더하기 3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맞잖아. 6가지야? 한 개 주사위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수를 물었는데 이거는 3개고 3개니까 더해서 6개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지. 맞지? 2가 공통되겠으니까 한 번 빼줘야 되잖아. 한 번 빼줘야 되잖아. 그 답은 5가지가 나온다고 답이. 안 그래? 이해가니? 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소수의 나오는 경우 이거잖아. 총 5개잖아. 5개. 다양한 거 아니야? 맞지? 또는이 들어가면 또는의 개념이 들어가면 더하는 건 맞아. 맞지? 우리가 원하는 경우 사건 경우들이 여기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각각의 경우들 중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얘 또는 얘니까 이거 두 개 더하는 게 맞다고. 근데 공통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야. 여기 봐봐. 다시 읽어볼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얘기는 그 얘기야. 알겠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가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M이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면 당연히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이겠지. 맞지?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지? 얘들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때 더하는 거야. 알겠지? 2하고 2를 더해서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 13번 봐봐.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2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이것도 그림을 어떻게 그린 거야?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 여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하나씩 적혀있는 12개 공이 여기 들어있어. 근데 이 주머니에서 한 개 공을 꺼낸대요. 한 개를 꺼낸대. 한 개 꺼낼 때 이까지가 뭔 거야? 시행인 거지. 아니니? 여기까지가 시행인 거야. 그럼 시행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 전체 집합이 나온다고. 전체 집합. 맞지? 그 집합은 뭐가 되겠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12가지 나오겠지. 이 중에서 생각하는 거야. 소수 사건 A라고 볼까? 그럼 A는 소수가 나오는 거 뭐 있어? 2, 3, 5, 7, 11 이렇게 있겠지. 맞지?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나오는 거는 B라고 해볼까? B는 뭐가 되는 거야? 4, 8, 12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이거 또는 이거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 수. 그럼 이거 두 개 공통된 게 없잖아. 맞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5개, 3개 더하는 건 총 8개 하면 되는 거지. 맞지? 이해하시죠? 네? 읽을 때 어디까지가 시행이고 어떤 사건에 대한 얘기인지를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너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었지. 계속. 맞지? 중학교 때? 근데 이런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 Understand? You got it? Yes. 오케이.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이까지 시행이잖아. 그럼 뭐야?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주사위 2개를 던졌잖아.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와? 맞아. 6개 해서 더하면 안 되지, 이거는. 이게 곱의 법칙 개념인데. 이건 뭐야? 주사위 2개 던지는 거야, 맞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고, 맞지? 여기 경우도 각각이 뭐가 되는가?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잖아, 각각 경우 다. 그렇지? 그래서 6개, 6, 6, 36, 36개 나오겠지? 주사위 2개 던지면, 맞지?
모든 경우의 수는 36인 거야. 맞지? 알겠니? 참고로 중학교 때 확률이라는 거 배웠어. 확률. 기억나니?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쓰면 되겠지. 맞지?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쓰면 되는 거고, 모든 경우의 수 4개 중에 이 사건의 경우의 수 1을 쓰면 되는, 이게 확률이었지. 맞지? 기억나지? 근데 일단은 그렇게 돼. 그래서 여기까지 시행이고,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9가 되는 거. 나오는 눈의 수, 요 두 개를 더 있는 거가 5가 되는 거 뭐 있는지. 맞지? 9가 되는 거 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지. 알겠니? 참고로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1하고 4가 나와도 되지만, 여기 1하고 여기 4 나와도 되지만, 맞지? 뭐 있어? 2하고 2가 나와도 되고, 2하고 3. 3하고 2가 나와도 되고, 4하고 1이 나오듯이. 얘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얘는 여기서 1하고 여기서 4 나왔다는 얘기고, 여기는 여기서 4가 나오고 여기서 1 나왔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사일일 때, 요 4개로 사일해야 되는 거야. 맞지? 다른 두 사이라 했으니까. 맞지? 이해가세요? 할 수 있겠죠? 네? 안 어렵죠? 자, 이제 곱의 법칙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자, 곱의 법칙. 자, 곱의 법칙은 이 책보다 조금 더 심화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약간 더. 곱의 법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알죠? 곱의 법칙은 뭐라고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두 번째, 이때 곱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나눠져요. 일반적으로. 자, 오늘 현민이가 롯데리아를 갈 거예요. 가가지고 햄버거를 주문할 생각이거든요. 세트를 주문할 건데, 롯데리아가 오늘 물량이 불고기 버거하고 치킨 버거하고 새우 버거, 또 한 개 더 먹나? 돼지 버거 할까? 자, 이렇게 4개가 있었어요. 4개. 4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음료수는 콜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사이다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 판타를 칩시다. 판타를 선택할 수 있대요. 알겠죠? 그러면 버거 한 개랑 음료수 한 개를 세트로 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올까요? 현민이가 불고기 하나랑 버거 한 개랑 음료수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요? 몇 가지요? 12가지죠? 맞죠? 그거 어떻게 계산했어요? 불고기 콜라, 불고기 사이다, 불고기 한타, 치킨 콜라, 치킨 사이다, 치킨 한타, 이렇게 다 살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버거 몇 개요? 4가지 나오고, 맞죠? 음료수 몇 개요? 3가지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했잖아요. 맞죠? 이해하세요? 다시. 버거 선택하는 경우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A 사건.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B 사건은 음료수 선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A 사건은 4개고 B 사건의 경우 수는 3개잖아요. 근데 A와 B가 어떻게 있어요? 동시에 선택해야 되죠. 동시에 선택해서 딱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 했어요? 4 곱하기 3을 한 거죠. 맞죠?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생각하는 때 곱해요. 그다음 두 번째 경우를 연달아 한다 했죠. 연달아. 요번에는 지민이가 이제 가요. 어디 가냐면 여기 학원이 있는데 학원에서 다이소로 간대요. 다이소 가서 뭐 사고요. 집으로 간대요. 알겠죠? 학원에서 집에 갈 때. 그러면 다이소에 가는 경우의 수가 만약에 어떻게 가냐면
한지초로 갈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두 가지가 있죠. 알죠? 그리고 다이소에서 집으로 갈 수 있는 경우도 만약에 세 가지가 있죠. 칩시다. 세 가지가 있어요. 갈 수 있는 경우가. 그러면 지민이가 학원에서 다이소를 거쳐서 집으로 가는 경우 수는 몇 가지일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요 사건을 A로 두고 요 사건을 B로 둔다고 봐봐요. 학원에서 다이소까지 가는 경우 수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그죠? 그리고 다이소에서 집으로 가는 경우 세 가지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근데 이 A 사건과 B 사건이 어떻게 해요? 연달아 일어나죠. 연달아. 맞죠? 그러면 봐봐요. 이 길로 갔어요. 이 길로. 이 길로 갔을 때 하나, 둘, 세 개 있고 맞죠? 이렇게 길로 갔을 때도 하나, 둘, 세 가지 경우 나오잖아요. 맞죠? 그죠? 각각의 경우당 따다닥 세 개 나오잖아요. 세 개, 세 개. 맞지? 그래서 이걸 곱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때 연달아 일어나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곱한다고. 알겠어요? 그럼 읽어볼게요. 알겠어요? 봐봐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두 개고 그 각각에 대하여 요 한 가지 경우 한 개당 한 가지 경우에당 몇 가지? 세 가지. 요 경우당 또 세 가지 이렇게 돼 있잖아.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여기 불고기 선택했을 때도 세 개 골라서 맞지? 치킨 선택했을 때도 음료수 3개 선택할 수 있고 맞지? 새우 선택했을 때도 음료수 3개 선택해요. 각각의 경우당 3개씩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때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얘기는 여기지. 요 얘기. 근데 얘랑 비슷한 개념이긴 해. 맞지?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쓰는 게 곱의 법칙인 거야. 알겠지? 왜 곱하는지 알겠지? 각각의 경우당 몇 가지씩입니까? 수용도로 그리면 불고기당 골라 사이다 한타. 치킨도 골라 사이다 한타. 맞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알겠니? 안 어렵지? 그래서 언제 더하냐 언제 곱하냐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문제가 어려우면 헷갈린다고 해. 일단은 그 개념은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알겠지? 그리고 보통 곱의 법칙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건 A와 사건 B가 연달아 일어났을 때 이 전체 이 한 사건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사건으로 취급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구하는 거고. 알겠니? 그렇게 돼. 일단 문제 풀어볼게. 자, 16번 한번 볼까? 지금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다음을 구하세요. 자,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거죠. 두 자리 자연수가 뭐 있어요? 10부터 99까지 총 몇 개 있어요? 두 자리 자연수는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총 몇 개예요? 99개에서 9개를 빼면 되죠? 그럼 90개죠. 90개. 맞죠? 1부터 99에서 1부터 9를 빼주면 요게 되잖아요. 맞죠? 알겠어요? 9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한대요. 택할 때 다음을 구하세요.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요 중에서 10의 자리가 홀수가 되고 1의 자리 숫자가 소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데 이걸 나눈 거지. 두 자리 자연수를 나눈 거야.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로 나눠가지고 이 사건을 A로 보고 이 사건을 B로 봤는데 이 사건이 홀수고 이 사건이 뭐야? 소수인 거 찾아내는 얘기잖아. 근데 이건 뭐야? 10의 자리가 완성되려면 A와 B가 동시에 연달아 일어나야 되잖아. 맞지? 그치? 그러면 자 10의 자리가 홀수가 되는 거 몇 개 있어? 1, 3, 5, 7, 9니까 5가지 있지?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는 뭐야? 소수라 했으니까 2, 3, 5, 7 4가지 있지? 그럼 따라서 구하는 경우 수는 뭐가 돼? A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5가지 B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4가지잖아. 맞지? 근데 이거 동시에 일어나잖아. 맞지? 그래야지 딱 두 자리 자연수가 나오니까. 맞지? 안 그래?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5 곱하기 4 해가지고 5 곱하기 4 해서 20까지가 답이 되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이해 가세요? 모르겠으면 수용들을 그려보시면 돼요. 네? 10의 자리 숫자에 1, 3, 5, 7, 9 중에 하나고 1의 자리 숫자에 뭐야?
2, 3, 5, 7. 이것도 2, 3, 5, 7, 2, 3, 5, 7 이렇게. 맞지? 그래서 5가지 각각당 4가지씩 있으니까 5 곱하기 4 해서 20이 되는 거야. 맞지? 알겠죠? 할 때 이런 숫자를 뽑을 경우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얘도 똑같이 할 수 있겠지? 네. 이해가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네. 뭐 나왔어요? 몇 개요? 승혁이 뭐 나왔어요? 방금 이거 17번. 12개 나온 거 맞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18, 19, 20번 또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개념 53에 대해서 할 건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지식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 요거를 하기 전에 요 유형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유형 82번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유형 82번에 몇 번을 풀어볼까? (2번) 한번 풀어볼까요? 2번?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번 문제 어디까지 시행인지 짝 뗄 것이고 문제 읽으면서 어디까지 시행인지 짝 뗄 거면 알겠죠? 그렇게 하고 어떤 사건인지 그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하시면 돼요. 풀어놓은 애들은 어차피 이거 다 다 했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던질 때 했으니까 몇 가지? 전체 경우가 36가지 나올 거예요. 6 곱하기 6 맞죠? 그때 눈의 합의 수가 눈의 수의 합이 6의 배수. 합이 6의 배수가 된다 했으니까 합이 뭐가 되는 경우? 6이 될 수도 있고 맞죠? 그럼 합이 또 뭐가 될 수 있겠어요? 12도 되죠? 맞죠? 합이 6이 되는 경우와 합이 12가 되는 경우밖에 없겠죠? 왜냐면 두 개 주사위를 더하면 1, 2, 3, 4, 5, 6 중에 3개 1, 2, 3, 4, 5, 6 중에 3개인데 이 중에 하나와 이 중에 하나를 더하면 제일 작은 게 2고 제일 큰 게 10이잖아요. 맞죠? 그죠?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합이 6의 배수는 6이 되는 경우와 12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이 합이 6이 되는 사건을 A라 두고요. 합이 12가 되는 사건을 B라고 둔다면
합이 6이 되는 것 또는 합이 12가 되는 것 구하세요라는 문제예요. 그 문제는. 맞죠? 알겠어요? 그래서 합이 6이 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1, 5, 2, 4, 3, 3, 4, 2, 5, 1 해서 총 몇 가지 나와요? 5가지 나오죠? 그 다음 합이 12가 되는 건 뭐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5가지하고 한 가지를 더했는 결과가 6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알겠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문제 풀 때 쌤이 다 이렇게 빨리빨리 풀어면서 해주고 싶은데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너가 풀 시간을 먼저 주고 나서 쌤이 해줄 생각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좀 빨리빨리 풀면서 할 거거든요. 좀 풀어서 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알겠죠? 일단 넘어가 볼게요. 방정식 부등식의 해의 개수라고 유형이 되는데 요거는 일단은 7번 한번 풀어볼까요? 7번에 1번만 풀어보고 7번에 1번만 일단 풀어봅시다. 그리고 여기 문제 풀다 보면 함수 내용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계산식 쪽에 12번 문제는 함수잖아요. 이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안 배운 애들은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내신 대비가 돼도 되는 거니까. 했어요? 응. 자, 1번 문제 풀기 위해서 x에 1, 2, 3 넣는 게 좋을까요? y 넣는 게 좋을까요? z 넣는 게 좋을까요? 맞아, Z 넣는 게 좋죠. 왜냐면 Z 여기 Z가 1인 경우, Z가 2인 경우, Z가 3인 경우, Z가 4인 경우 이렇게 하는데 4 되면 10이 되니까 양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되지 이거는. 뺄게. 그래서 Z를 넣으면 이거 뭐야? Z에 넣을 수 있는 건 3개밖에 넣을 필요 없는 거야. 맞지? Z가 3인 경우는 뭐야? 3 넣어주면 9잖아. 넘어가면 3이니 이거는 x 더하기 2y가 3 되는 거 찾아놔야 되는 거니까 결국 무슨 말이야? x, y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1하고 1밖에 방법이 없네. 맞지? 알겠어요? z가 3이니까 굳이 말한다면 여기 x, y, z의 순서상이 1, 1, 3밖에 없는 거야. z가 3인 경우 이거 한 개밖에 없는 거야. 맞지? 그 다음 z가 1인 경우는 여기 1 넣어주면 3이잖아. 넘어가면 9지. 그럼 x 더하기 2y가 9가 되는 걸 찾아야 되거든. 알겠지? 그러면 여기 이것도 똑같이 y가 1인 경우 x는 뭐가 되는 거야? 7. 맞지? y가 2가 돼버리면 4니까 이건 5. y가 3이면 6이니까 3. y가 4면 8이니까 이건 1. 요 총 몇 가지 나와? 4가지 나오겠네. 4가지. 맞지? 그래서 순수상을 굳이 말한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 x가 7이고 y가 1이고 z가 1인 경우, x가 5고 y가 2고 z가 1인 경우, x가 3이고 y가 3이고 z가 1인 경우, x가 1이고 y가 4고 z가 1인 경우. 4가지 나오지. 4가지. 알겠니? 네. 알겠어요? 굳이 정답이 다 정답이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z가 뭐가 돼? 2인 경우 해야 되지? z가 2인 경우. 알겠지? 그럼 이거 뭐 돼? 2 넣어주면 여기 6이니까 넘어가면 6이잖아. 그래서 x 더하기 2y가 뭐 되는 거야? 6 되는 거 찾아야 되는 거야. y가 1이면 2니까 이건 4. y가 2면 4니까 이건 2. y가 3이면 양 0 되니까 이건 안 되네. 맞지? 되는 거는 2개밖에 못 해. 맞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뭐가 나와? x, y, z의 경우가 뭐가 나와? 4,1,2가 되는 경우 또는 2,2,2가 되는 경우 이렇게 나오지. 맞지?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자. z가 1인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z가 2일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z가 3일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1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지? 이해가세요? 1가지. 그러니까 4개, 2개, 1개잖아. 맞지? 그래서 얘 사건 또는 이 사건 또는 이 사건이잖아. 맞지? 그래서 더하면 되겠지. 순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오잖아. 7개. 그래서 7개가 답인 거야. 답은. 그게 나왔니?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숫자가 큰 거에 먼저 집어넣는 게 좋아. 왜냐면 여기 1, 2 넣을 때마다 30 커지기 때문에 얘를 Z에 넣는 거가 제일 먼저 넣는 게 많이 안 해봐도 된다고. 맞지? X에 1, 2, 3, 4 넣어보면 너무 많이 써야 되거든. 알겠지? 요거는 Y에 1, 2, 3 넣어봐야 되겠지? 알겠죠? 얘도 똑같은 거야. 부등식이긴 하지만 Y가 1인 경우, Y가 2인 경우, Y가 이렇게 가면 되겠지? 알겠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 84번인데 요거는 쉬울 것 같으니까 요 11번 한번 볼까요? 11번. 12번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함수니까 했는 애들만 하고 안 했는 애들은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11번 한번 풀어봅시다. 이건 어떻게 풀까요? 자, 3개의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러면 전체 경우 수는 몇 가지일까요? 6 곱하기 6 곱하기 6인 거 아시겠어요? 네. 216가지가 나올 거예요. 나오는 경우는. 근데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하고 두 번째 주사위하고 세 번째 주사위하고 여기 있다고 치면 이 주사위에서도 나온 숫자를 곱했는 결과가 홀수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떤 거가 나와야 될까요? 여기 뭐 나와야 될까요? 여기 어떤 수가 나와야 될까요?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자 곱하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연수 중에 홀수 곱하기 홀수는 뭐가 되죠? 홀수죠. 그럼 홀수 곱하기 짝수는 뭐가 되죠? 짝수죠. 짝수 곱하기 홀수도 짝수죠. 짝수 곱하기 짝수는 뭐가 돼요? 짝수죠. 그럼 곱해서 홀수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홀밖에 없어요.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이 주사위도 홀수 나오고 이 주사위도 홀수 나오고 이 주사위도 홀수 나오는 경우 묻는 거예요 지금. 맞죠? 항상 뭘 생각하면 수용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수용도. 그럼 얘는 1하고 3하고 5 중에서 나오고 얘 각각의 경우당 이것도 1, 3, 5 중에 나올 거고 여기도 각각의 경우당 1, 3, 5가 나올 거고 여기도 1, 3, 5가 있겠죠. 그럼 또 각각의 경우당 또 세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이런 식으로. 맞죠? 이해하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사에서 세 가지, 이 주사에서 홀수 나오는 거 세 가지, 이 주사에서 홀수 나오는 게 세 가지인데 이게 연달아 일어나고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곱한다는 얘기예요. 알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뭐가 돼요? 27가지가 답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요 문제 풀 때 계속 뭘 생각하냐면 수용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알겠죠? 그리고 언제 더하니, 언제 곱하니를 봐야 되는데 위에 거 제목 보고 풀면 절대 안 돼요. 맞죠? 왜냐면 얘기 줬잖아. 곱하라고. 맞지? 그래서 문제를 그냥 스스로 이거 풀어보고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 교과서 문제도 준 거야. 맞지? 중학교 이 연습 많이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한번 풀어보고 풀 수 있도록. 알겠죠? 할 수 있겠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옆에 거 넘어가서 풀어보시고 전개식 한번 볼까요? 전개식 한번 풀어볼래요? 요거 2번은 어떻게 볼까요? 항의 개수는 어떻게 볼까요? 1번, 2번 둘 다 구해보세요.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좀만 참으세요. 이제 30분밖에 남았어요. 이제 해봤어요. 항이 뭐죠? 항은 뭐죠? 아니요. 문자나 수나 문자, 수의 뭐야?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죠. 덧셈이나 뺄셈이나 나눗셈으로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죠? 그럼 이 분배 법칙에서 1번은 어떻게 되시는지 알겠나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곱하기 x, a 곱하기 y, b 곱하기 x, b 곱하기 y 이거를 다 더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a하고 b가 있고요. 여기에 x하고 y가 있거든요. 이 중에 한 개 선택하고 이 중에 한 개 선택하는 경우 수죠. 맞죠? 요 A, B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X, Y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경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AX, AY, BX, BY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에 선택하는 경우의 수 두 가지. 이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 두 가지잖아. 근데 이 중에 한 개 선택하고 이 중에서 한 개 선택한다는 거니까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잖아. 맞지? 여기서 한 개 선택하는 경우 사건 A, 여기서 한 개 선택하는 경우 사건 B.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잖아. 그게 항이 나오는 경우지. 맞지? 그래서 이거 뭐 하면 돼?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지. 네 가지 나온다고. 네 가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여기다가 내가 요거 한번 해볼까?
여기다 쳐봐. 그러면 이 총 네 가지 나왔을까? 이거 정리하는 네 가지 나왔잖아. 거기 네 가지 항이 있을 건데 그 항 중에서 선택을 해. 네 가지 중에 선택하고 여기 PQR 중에서 선택하는 거야. 이건 AX, BX, AY, BY 이런 식으로 네 개 중에 선택하고 여기 PQR 세 개 중에서 한 개 선택해가지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잖아. 맞지? 이게 전개하는 거는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아까 전에 2 곱하기 2 했는데 거기다 뭐 하면 돼? 곱하기 3하면 되지. 맞지? 안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얘는 네 가지인데 얘는 무슨 말이야? 요 갈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경우 세 가지지. 맞지? 수정도 한번 해볼까? 혹시 X 아니면 Y 아니면 Z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여기는 뭘 선택해야 돼? P 아니면 Q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P 아니면 Q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항이 나오겠지. 안 그래? 근데 이 각각의 경우당 두 개씩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이 각각의 경우당 또 뭐가 돼? M 아니면 N을 선택하는 거지. 얘도 M 아니면 N을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이렇게 있겠지. 맞지? 아니니? 그래서 항들이 나오는 경우 몇 가지야?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지.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래서 항의 개수가 12개가 나와. 여기 4개고 얘는 12개. 뭔지 알겠어요? 쌤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좀 분배법칙 잠깐 아셔야 되는데 자 봐볼게요. 얘는 이렇게 MA 더하기 MB라고 하죠.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M 곱하기 A 더하기 B는 이 사각형 넓이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거는 이 MA하고 MB를 재는 거하고 똑같죠? 맞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하고 C 더하기 B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AC, AD, BC, BD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네 개 더한 거 맞잖아요? 맞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M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전개하셔도 똑같은 게 나오긴 하고요. 어떻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뜻이 무슨 말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이 말 아니에요. 맞죠? 되나? 세 개짜리도 입체로 그려보면 될 수 있긴 해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죠. 맞죠? 네? 안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수용도로 생각하셔도 되고 뭐 생각하셔도 되는데 곱하기 원리를 잘 모르면 분배법칙에서 그림으로는 이해하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니? 그럼 밑에 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 조금 더 어려우니까. 제곱이 있네, 맞지? 그럼 얘를 먼저 전개해가지고 항이 몇 개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거기서 여기 생각을 해야 된다. 알겠지? 한번 해봐. 이거를 이렇게 풀면 틀린다고. 얘를 이렇게 풀면 돼, 안 돼? 이렇게 했을 때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네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왜냐면 얘 두 개를 선택했을 때 얘 두 개는 전개 보면 4개가 안 나와. 항이 뭐가 나와? 항의 종류는 3개만 같지. 맞지? 알겠니? 얘 동류항이잖아. A, B가 2개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항이 3개 있는 거야. 3개하고 2개를 곱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하는 결과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면 하나, 둘, 세 개 항과 하나, 2개 항이 곱이기 때문에 알겠지? 이렇게 나올 거라. 여기까지 이해 가니? 조금 힘들지? 지금 10분인데 20분 남았거든? 한 2분만 더 쉴게. 2분만 쉬었다 할 테니까 좀 사람 좀 기지개 좀 피시고 남았는 거 한 개만 맞아 이제 할게요. 두 사람 두고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 개념 53은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약간 좀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서 잠깐만 기지개도 피고 한번 해보세요.
끝내고 해놨습니다. 집중력이 약간 컨디션이 좀 안 좋은 학생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일단은 아이고 이 새를 붙여놔가지고 이제 폰을 못 봐요. 누구야 이랬잖아. 누구야? 무슨 사람이야? 무슨 사람 왜 봐요? 그냥 뜨는 거. 아 그냥 뜨는 거 보는 거요? 아무튼 그 잘 모르고 있으면 질문하세요 얘들아. 알겠죠? 그리고 내일 와야 돼요 또 맞죠? 내일은 정규반도 해야 돼요 맞죠? 각자 시간 있죠? 저녁 시간 그 수업도 원래 가고 그죠? 1시도 와야 돼요. 근데 제가 진짜 1시간 반만 딱 가고 해주세요. 내일 숙제를 잘 해오시는 분은 진짜로 딱 진짜 1시 맞다 2시 반 딱 보내주고 숙제 안 한 사람만 숙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수 야간은 단점이 단점은 있죠. 네. 근데 좋은 거는 딱 5번 하고 끝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짧게. 탈착 딱 하고 그냥 끝내기 낫지, 맞지? 네. 그래서 목적은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자. 두 번째, 교과서 문제는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뭐 이 정도가 목표예요, 지금 이 특강의 목적은. 수요일 날은 제가 1시부터 4시까지인가? 하여튼 한 3, 4시간 잡아놨거든요. 그 계획표 보시면 나와요. 그 잡아놓은 이유는 그 혹시나 못 따라가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때 개별 지도하려고 잡은 거고 잘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줄 테니까 너무 뭐 튀어나지 마시고 알겠죠? 결국 이거 다 하고 제대로 다 소화하면 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 따라오는 게 잘한다 싶으면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것도 한두 개 정도는 보여드릴게요. 이 단원이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분명히 봐야 되잖아요. 맞죠? 맛배기라도 그 정도까지 일단 해줄게요. 일단은 좀 열심히 잘해서 복습 잘하시고 오늘 문제풀이보다는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내일은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은 애들은 약을 먹든지 어떻게든 잘 하시고 잘 쉬시고 오세요 얘들아. 네? 방학 때 게임 많이 하고 하면 컨디션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네, 밤늦게 하지 마시고 얘들아. 너 지금 중학생 아니에요. 그죠? 미안해요. 이런 말 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너는 이제 2년 하고 몇 개월만 더 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좋죠? 한 개 또 안 좋은 거 얘기해줄까? 얼마 전에 쌤 생일이었는데 그 졸업생들이 몇 명 연락 왔어. 그 단톡방 아직 안 지우고 있는 게 많거든. 그래서 막 얘기하면 쌤 생일 축하해 막 한 거야. 그래서 그래 고맙다 하면서 얘기했다. 근데 걔네들이 뭐라냐? 선생님 대학교 가면 재밌고 시간 많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더라 하면서 막 얘기한 거야. 난 그게 알거든. 대학교 가면 힘들어. 그래서 알겠지? 힘들어? 대학교가 더 힘들잖아. 더 빡셔. 생각보다. 근데 막 내보고 막 내가 대학교 생활 재밌니까 하니까 애들이 막 선생님 분명히 시간적 여유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막 계속 하는데
왠지 알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대학교 때 빡시 보이는 거야.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이면 대학교 때 시간 여유가 많아. 일단 단적인 방학이 몇 달이야? 여름방학 2달, 겨울방학 3달인데 1년에 5달이 방학이야. 그래, 얼마나 좋아, 맞지? 시험 기간에는 더 빡시긴 한데 일단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내가 웃겨가지고 대학교 가시면 꼭 해봐야 되는 게 해외 봉사활동을 꼭 가보세요. 코로나 이제 끝나가니까 저는 가봤는데 진짜로 우리나라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가서 거기 봉사활동하면서 그 눈 초롱초롱하는 애기들 있잖아. 애기들 해봐야 어차피 우리나라로 치면 중1부터 고1 정도 나이 애들이었거든. 걔들 진짜 순수한 눈에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지금 팅팅한 눈 그런 눈이 아니고 정말 초롱한 그 슈렉의 고양이 눈 있지, 고양이 눈. 그런 눈으로 막 쳐다보면서 막 사인해주세요 하고 막 하는데 내가 아무튼 그랬던 뭐 아직도 있어 해외 문서. 당연히 있겠죠. 코로나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 KNU 해가지고 딱 붙이고 이제 봤죠. 경북 내셔널 유니버시티 해가지고 뭔지 아세요? 경북 내셔널 유니버시티. 약간 앵겼어. 경북대 다니면 좋은 게 뭐냐면 약간 외국에 가서 너 어느 대학 다니 이렇게 묻잖아. 그럼 꼭 경북 유니버시티 이렇게 얘기 안 해. 이렇게 뭐냐면 경북 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KNU라고 얘기해. KNU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 내셔널이 약간 말하면서도 약간 좀 뿌듯한 느낌, 약간 여기 약간 있다?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은 내셔널 해도 비싸죠, 등록금. 별로 좋은 거 아니야. 경대는 또 요즘은 이제 옛날보다 가기 쉬워지고 있죠, 갈수록. 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뭐 재밌는 거는 중학교 때는 경대 가겠나 이렇게 얘기했던 애들이 성적 좀 잘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경대는 못 가도 경대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하죠. 일단 봅시다. 자, 이제 약수의 개수에 관련되는 거, 색칠하는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인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거 한번 봅시다. 12의 약수. 12의 약수는 뭘까요? 초등학교로 얘기하면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이게 초등학교 내용이에요. 12 약수입니다. 그러면 12를 1로 나누면 몫이 10이고 나머지 0입니다. 1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네. 12를 2로 나누면 몫이 6이고 나머지 0이잖아. 12를 3으로 나누면 몫이 4고 나머지 0이잖아. 검사식 쓰고 있어요. 맞죠? 그런 식으로 나머지가 0 되는 걸 찾아보시면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12를 1로 나누면 나머지 몫이 10이고 나머지 0이잖아. 맞지? 그래서 12를 뭐 곱하기 뭐로 만들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12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요. 나머지가 있으면 플러스 뭐가 있을 건데 없잖아. 없으니까 0이니까. 맞죠? 그래서 12의 약수는 네모 곱하기 세모가 12가 되는 이 네모와 세모를 10의 약수라고 얘기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알겠죠? 네? 우리가 마치 12를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소인수분해. 인수가 약수랑 같은 개념이죠. 알겠죠? 그러면 약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할까요? 이 말이죠. 그 10이라는 수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나는 10의 약수는 요거가 12의 약수라면서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럼 요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들어가는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1이 들어가고 되고 2가 들어가도 되고 2의 제곱이 여기 들어가도 돼요. 1이 들어가도 되고 3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겠죠. 이건 1. 맞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여기 1, 3, 여기 2, 여기 곱해는 곱하기요. 6, 4, 12인 거. 이 파란색 이게 10의 약수잖아요. 그죠? 왜요?
만약에 이게 2의 3승이 들어가 버리면 돼요, 안 돼요? 2의 3승이 여기 들어갔다 쳐봐요. 그러면 여기에 2의 3승 곱하기 뭐 해서 12가 된다. 이렇게 하면 얘는 뭐 돼요? 2분의 3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자연수가 안 되죠. 맞죠? 그래서 안 된다고. 얘는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네모 동그라미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후보들이 요거밖에 안 된다니까. 왜? 소인수분해 하니까 10이라는 수는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는 수기 때문에 그래. 그 3이 2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맞지? 3이 안 들어가든지 하나 들어가든지 2가 안 들어가든지 하나 들어가든지 2개 들어가든지 이 중에 하나는 얘기야. 그냥. 알겠지? 그래서 요 지수에다가 1을 더있는 거 3개, 지수에다가 1을 더있는 거 2개 해가지고 3 곱하기 2 해가지고 6개가 나오는 거야. 이게 약수의 개수인 거야. 알겠지? 그 약수를 또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표시한다. 1하고 2하고 2의 제곱 1하고 3의 합 이렇게 있어. 이거 전개하면 뭐가 되겠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되겠지. 이거 전개는 게 맞나? 아까 방금 배는 것처럼. 알겠지?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거 다 더한 거잖아. 그럼 약수들 다 더했는 거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2의 약수의 총합이 이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하지? 그 개수는 뭐야? 3개, 2개니까 3 곱하기 2에서 6개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예. 그럼 한 개 더 해볼게요. 자, 180이라는 수가 있어요. 180이라는 수는 뭐 돼요? 2제곱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맞죠? 왜요? 이거 커닝했어요. 90이 요거니까 2배 하면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나타내면 뭐예요? 1하고 2하고 2의 제곱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고 1하고 3하고 3의 제곱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고 1하고 5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180의 약수가 되는 거는 이 셋 중에 하나랑 이 셋 중에 하나랑 이 셋 중에 하나를 곱했는 게 180의 약수예요. 맞죠? 알겠어요? 물론 이 계산한 결과는 180의 약수의 총합이 될 거고요. 알겠어요? 180의 약수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3개 하고 여기는 3개 하고 2개 곱해주면 9이 18개. 아, 180의 약수의 개수는 18개가 돼요. 알겠어요? 네. 이해가세요? 그게 우리 중1 때 배운 거예요. 중1 때 배운 거. 지금 고1이 3년 지났지. 근데 일단 중1 때 배운 게 그런 거 배웠어. 다 한번 볼게. 자연수 n이 x의 p승 곱하기 y의 q승 더하기 z의 r승이야. x, y, z는 서로 다른 소수고 p, q, r은 자연수라고 얘기했어. 이꼴로 이 소인수분해 때, 소인수분해 했을 때 여기 소수의 거듭제곱이지. 야들에다가 1 더 있는 거를 곱해준 게 약수의 개수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지? 할 수 있겠지? 그 이거 왜 이 단어는 왜 나왔어요? 경우에 쓴 거야. 아까 했듯이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맞지? 그러니까 곱한 거잖아. 알겠어요? 네?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지? 자, 그러면 푼 방법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왜 이 단원에 고배 법칙 쓴 거지. 고배 법칙. 맞지? 그거를 이해하라는 거야. 할 수 있겠지. 뭐 손수분해는 할 줄 알지 다. 넘어갈게 바로. 자, 이제 우리 한 5, 6분 남았으니까 요 마지막 한 개만 더 설명해 줄게. 일단 다음 시간에 숙제를 해와야 되기까지 얘들아. 내가 안 풀고 넘어왔잖아. 139초까지 다 해서 와야 돼. 그래서 문제풀이 좀 하면서 다음 시간에 수능 다 끝내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다음이 첫날이기 때문에 너가 안 풀어왔잖아. 책을 바로 받았으니까. 맞지? 그래서 내일 좀 풀어와가지고 질문할 거 좀 질문하고 쌤도 풀 거 좀 풀어주고 알겠지? 이렇게 또 진도 조금씩 나갈 생각이거든. 그래서 그날 배운 거 그날 다 해와야 되기 때문에 숙제를 미루지 말고 꼭 해서 와야 돼. 그러니까 안 하면 내일 남아서 하고 가야 돼. 다시 말하지만 알겠지? 오케이? 꼭 그렇게 해. 자, 일단은 지울게. 자, 마지막 내용, 마지막 유형이지, 여기서. 색칠하는 경우의 수인데, 한 번에 좀 양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알차게 딱 하려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계속 나중에.
자, 오른쪽 그림의 A, B, C 세 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을 이용하여 칠할 때 영역이 세 개인데 색깔이 몇 개 있어? 세 가지 색깔이 있어. 맞지? 그럼 색깔을 내가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이라고 생각해보자. 알겠지? 세 가지 색깔이 있어. 앞으로는 색깔 다르게 안 하고 그냥 1, 2, 3이라 쓸게. 알겠지? 이렇게 색깔이 있다고 쳐봐. 이 세 가지 색을 여기에 넣고 싶은 거야. 그러면 조건이 있어.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1번을 두 번 써도 된다 이 말이지. 중복 가능하다는 얘기는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 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 똑같은 조건이 나와. 이 유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이 나올 거야. 거의 학교 시험도.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접하는 것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묻는다고 항상. 항상 이렇게 묻는다고. 알겠지? 지금 고1이니까. 알겠죠? 나중에 너 선택해서 미적, 확통, 기하 셋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야. 시험 칠 때. 근데 확통을 선택한 애들은 조금 많이 어려워. 지금보다 훨씬 많이. 맞잖아. 지금 고1 거 중에서도 쉬운 교재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맞지? 그렇지만 물론 미적은 더 어렵지.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맛배기만 보는 건데 그때 됐을 때는 뭐가 바뀔 수도 있어. 그렇지만 고1은 거의 똑같이 나온다고 보면 돼. 그냥. 근데 자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 자 여기 A하고 B하고 C에 칠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야. 다 그려봐도 되는데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잖아. 수용도를 한번 해볼게. A에 1번이 들어갈 수도 있고 A에 2번이 들어갈 수도 있고 A에 3번에 칠할 수도 있겠지. 맞지? 자 그럼 요 경우부터 한번 해볼게. 그림 그려볼게. 여기 1번을 칠했어. A에. 알겠지? 그러면 B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일까? 파란색 칠하면 돼? 안 돼? 1번 색. 못 칠하지. 그러니까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2번을 칠하든지 3번을 칠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맞지? 수용도를 하면. 안 그래? 그리고 2번을 칠했을 또 두 가지가 나오겠지. 얘는 1번을 칠하든지 3번을 칠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당연히. 만약에 이게 3번 칠했으면 얘도 뭐야? 1번을 칠하든지 2번을 칠할 수 있겠지. 그지? 얘 왜 나왔어, 갑자기? 그지? 그러면 자, 1번에 뭐, 요 경우만 볼게. 1번 요 칠하고 여기 2번 칠했어.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뭐야?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 자, 그림 봐봐. 1번 칠하고 2번 칠했지? 여기 몇 번 칠할 수 있어? 3번만 칠할 수 있어? 아니지. 여기 3번을 칠할 수도 있지만 또 몇 번도 칠할 수 있어? 1번도 칠해도 되지. 여기 1번 칠해도 되는 거야. 맞지? 안 그래? 알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라도 다 똑같겠지. 여기 1번, 3번 칠다 하더라도 여기 뭐야? 1번, 2번 중에 칠할 거고. 맞지? 어떤 경우라도 다 뭐가 되겠어? 두 가지씩 나올 거 아니야? 안 해봐도? 왜? 논리가 똑같으니까. 맞지? 한 A 1번 칠했고 여기 2번 칠했어. 그러면 이거 칠할 수도 있고 그 다른 걸 칠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맞지? 안 그래? 그래서 몇 가지야? 하나, 둘, 세 개인데 여기 두 개, 두 개, 두 개. 얘도 두 개, 두 개, 두 개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지. 알겠니? 그래서 4, 3은 12, 12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맞지? 근데 이거 선생님 어려운 건 어떻게 푸니까 하는데 어려운 거를 선생님이 한번 풀어줄게. 잘 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지 말하면 이렇게 따져. 영역이 A, B, C, D 이렇게 4개 영역이 있어. 색칠할 수 있는 거는 1번, 2번, 3번, 4번 색깔이 있어. 여기 넣는 경우 몇 가지 더 물어볼게. 이거는 뭐 똑같은 어려운 거 나오면 지금 할까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5개 영역이 있는데
요거 칠할 때는 조금 약간 어려워. 생각해보면. 잘 봐. 하나 해볼게. 얘 여기 1번 칠하잖아.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는 2번 칠해서 나와 잡아. 그러면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뭐 1번, 2번 칠하고 하니까 뭐 3, 4, 5 중에 칠할 수 있으니까 뭐 3번 칠했다 쳐볼까?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는 2번, 3번 제외하고 칠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1번을 칠할 수도 있는 거고 맞지? 1번 칠할 수 있잖아. 맞지? 1번이 아닌 다른 뭐야 4번을 칠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거 1번을 칠해버리면 얘랑 1번, 1번이고 3번이니까 여기 뭐야? 몇 개 칠할 수 있어? 1, 3, 1이니까 여기 뭐야? 2번도 가능하고 3번도 가능하고 4번도 가능하지. 파란색 경우는. 맞지? 근데 만약에 여기 4번을 칠다 써봐. 그러면 1번, 3번, 4번이니까 여기 될 수 있는 건 뭐야? 2번하고 5번밖에 안 되겠지. 미안. 2번, 4개, 5개를 할까? 그리고 5개. 3번 아니고 2번 미안. 2번, 4번, 5번 있을 거고 여기는 뭐래? 얘는 2번하고 5번만 칠할 수 있겠지.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빨간색 거. 1, 3, 4니까 2하고 5밖에 못 칠하겠지. 만약에 1, 3, 1이면 여기는 2번 칠해도 되고 4번 칠해도 되고 5번 칠해도 되고 맞지? 경우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좀 어려운 거라서 일단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데 그 1번하고 A하고 D가 같은 색인 경우하고 A하고 D가 다른 색인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돼. 이 문제는. 나중에 한번 해볼게. 일단 수용도를 한번 연습해보고 나서 나중에 할게. 이거는 좀 어려워서 바로 이해하기 힘들거든. 일단 그런 경우가 좀 어려운 경우야. 색칠하는 경우는. 알겠죠? 학교 시험은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긴 할 건데 일단은 그래서 이게 같은 색일 때는 여기 영향을 끼치는 거야. 3개의 영향을 끼치고 다른 색이라 하면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하는 거야. 따로따로. 알겠지? 그렇게 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일단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그래서 요거를 몇 가지인지 한번 풀어보고 얘들아 길도 있네. 길도 한번 보고 요거 22번은 아마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요까지 풀어보면 되겠어. 그리고 중학교 앞에 봐봐. 책에 보면 앞에 중학교 거 있지. 중학교 거 있는데 중학교 거 문제를 현남대로 좀 풀어서 가져와야 될 것 같아. 알겠지? 요거 다 풀어보면 될 텐데 다음 시간까지 풀어 쓸 수 있는 중학교 거 다 풀고 고등학교 거는 아직 안 풀어도 돼. 중학교 거까지 40번까지겠지. 근데 확률까지 너 중학교 건데 한번 풀어봐봐. 그러면 조금 한번 해봐봐. 알겠지? 알죠? 일단